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3등경입니다. 네, 저희 채널 오셔서 같이 역사를 보는데 그냥 보시는 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당군기 15번째 78페이지, 79페이지 새 챕터를 할 겁니다. 같이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자비부가 대체로라는 뜻이 있죠. 대체로 오래된, 놈자가 곧 오래된 곳을 세울 건 도읍으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반드시 취할치는 좀 뒤에 해석할게요. 저 밑줄 끝까지 해석되는 부분까지 하고 취할치를 해석하겠습니다. 반드시 험하고 견고하고 성하고, 이건 은나라 은자가 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험하고 견고하고 성하고 부유한 곳을 취하여, 자, 미칠급 2에 미쳐. 자, 그래서 지금 교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류하고 통하는 것이 편할 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른 것이, 그렇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바로 지금의 평양 송경 그런 말인 거예요. 옛날에 도읍 정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험하고 견고하고 성스러운 건 떠나서 또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거였었죠. 근데 평양 송경은, 자, 한양의 땅이라, 요즘 나라 한자잖아요. 그죠? 나라 한자인데, 그러면 한나라 양, 뭐 어디 뭐 낙양 뭐 어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한양의 땅이라 되게 되게 그렇게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좀 어렵죠? 없을막 아니불, 되게 그럴련. 그러니까 한양의 땅인데 다 그렇게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좀 말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위에 지금 말들을 합축한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떤 곳이 나오냐면 작양, 장안, 낙양, 항상항, 장항, 낙양은 항상 한나라 땅에 세워진 도읍의 땅이라. 자, 여기서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삼국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선시대, 조선 후기잖아요. 거의 중후기에 지어진 책들 보면 거의 대부분 뭐 갈지, 그다음에 뭐 어조사, 어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조사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삼국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른 뜻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딱 해석됐던 거 보면 그렇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같이 또 계속해서 해석해 볼게요. 또 이러한 연유로 그러한 즉 당군의 세상, 백성 만물이 점점 번성하고 교통하여, 그죠? 나얼류, 그다음에 요긴할 요자잖아요. 그러면 낮고 요긴하고 또한 박각경이죠. 박가는 농사를 업으로 따라서,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업자를 시옷 빼줘야 돼요. 업이에요. 따라서 점점, 그리고 흥하여, 즉 그 송말의 땅을 버리고, 당군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송말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폐수 남쪽으로 이동하여, 그렇죠? 그런 해석입니다. 폐수 남쪽으로 이동하여 폐수의 물가에서 후일에, 그렇죠? 기우자 날일자잖아요. 후일에 성할, 높을릉이 성하다, 성할 운전할 운, 성할 운을 그림도 그려서, 자, 덮을게 대개 상상해 보는 것이라, 상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챕터 똑같이 7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또 누를 한자죠. 누를 한자는 이제 살피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를 한자는 살피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서 지르지를 살피어 왈. 자, 스스로 한자를 뒤로 보면 됩니다.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배가 가는 거죠. 배가 가서 백여리에서 작은 방주로, 백여리까지 가서 작은 방주. 자, 지금 이게 지금 방주 방이잖아요. 요 방주 방자가 네모진 모양의 그 배라는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아닌데, 아마 당나라랑 신라랑 뭐 해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했을 때 보시면 한자를 잘 보세요. 보면 요런 방주방자가 쓰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바다를 거르는 배에, 그거는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앞에 뾰족한 스타일의 방이지 네모진 모양의 방주가 아니거든요. 배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작은 방주 거슬러 동북 30리에 올라가서 이르러, 자, 박작 입구에서, 자, 머무를 박자에 샘수술 작 입구에서 발해의 지경에 이르니, 또한 이르렀고, 또한 거슬러 200리를 올라.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지금 압록강이 어딘지를 지금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북한의 그 위에 압록강 두만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좀 말해주는 것이, 환도 현성으로 옛 고구려 왕도 또는 동북으로 거슬러 200리를 올라가면 신주에 이르러. 자, 200리 올라가서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제가 파랗게 신주라고 표시해놨죠. 여기서 잘 보시는 게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방주 방자라든지, 그 다음에 압록강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이 해석되는 부분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 어쨌든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의 그 북한 경계인 그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해 두시고 읽어야 또한 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대륙으로 가는 400리에 현주에 이르면 첨보 중앙이 이곳에 도읍했던 곳이고, 제가 첨보 중앙 왕이 도읍했던 곳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앙자를 잘못 썼는데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첨보 중왕, 그러니까 첨보라는 그런 국가의 왕이겠죠. 아니면 첨보 가운데 있는 왕, 하여튼 뭐 첨보 중왕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 제가 처음 접해보는 어떤 부분이라서 어쨌든 좀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도읍했던 곳이고, 또한 정동에 이르러, 정동에 이르러 북 600리에서 발해 왕성이 이른다고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해의 위치나 고구려의 위치를 압록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압록강의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만주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10세기, 11, 12세기 때 그 거란 요런 걸 중심으로 봤을 때는 또 그쪽 지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되게 웃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거는 1700년대니까 좀 조선 중후기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이 틀린 거니까. 자, 마지막 오늘 새 챕터. 지금 압록강 입구로부터, 네, 지금이라 써있잖아요. 이점이라 써있잖아요. 이건 좀 약간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압록강 입구로부터 약 400리 가면 이에 피저강에 이르러, 피저강이라는 게 어쨌든 이르러 합쳐져 흐르는 곳, 또 200리 가면 강계 만포진에 이르러.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아까 파저강이라 했잖아요. 할머니파의 돼지죠. 그러면 이 강은 약간 이 억양이 저쪽 러시아 그쪽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계랑 만포지 사이에 뭐 지금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계대 노인께서 정보를 얻는 것이 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 부분이니까. 그쵸? 밖과 들이 뚫려 열려 산과 강이 단단하고 빽빽하여 되게 잘못 썼네요. 단군인데 강군이라 썼네요. 단군이 남쪽 400여 리를 옮겨 정한 도 또한 옛고, 그다음에 그 고염 난수의 동쪽 폐수. 그러니까 동쪽 폐수는 알겠죠. 폐수의 위치가 동쪽 폐수까지는 온 거예요. 근데 과연 그 400여 리를 옮겨서 동쪽 폐수인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발해, 북쪽으로 발해, 신주, 신화 등 땅으로 거의 의심이 없고, 이걸로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는 400여 리를 오면 동쪽 폐수가 있는데 거기서 북쪽으로는 신주랑 신화가 거의 의심이 없다. 그리고 발해의 때가 오히려 그 자체가 전해진다. 그러니까 발해의 역사가 전해진다. 그 자리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압록강의 위치를 어떻게 잡는다 틀려지는 것 같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 번 더 해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